예, 수능 특강. 151페이지입니다. It is fascinating. 아주 매력적이다. 뭐 하는 게 watch 쳐다보는 게 누구를? 예술가가 striving to인데 자, 우리가 strive to는 어떤 의미로 알고 있죠? strive to 부정사. 이거 뭐뭐 하고자? 노력하다. 또 애쓰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술가가 뭐 노력하는 걸 보는 거야. 뭐 하려고 노력하는 거지? achieve 달성하는 거죠. The right balance, right. 이게 right은 뭐죠? 올바른 겁니까? 아니면 appropriate입니까? appropriate, 즉 아무래도 적절한 균형을 맞추는데 노력하는 예술가 모습을 쳐다보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다. 우리가 이런 걸 읽을 때마다 좀 안 와닿아요. 한국 사람으로는 어떻게 언어가 아닌 것 같아요. 예술가가 뭐하는 모습을 보는 가장 우리가 매력적인 거. 멋진 그림을 그려내는 게 매력적이잖아. 근데 뭐라 그래요? 균형을 맞추는 적절한 균형 맞추는 모습을 보는 게 그것이 우리가 매력적이다. 공감이 돼야 안 돼. 선생님 개인적으로 나는 공감이 좀 안 된다. 그래서 글을 읽다 보면 좀 약간 뭐랄까 이걸 재밌다고 해야 되나? 그러나 if we were to ask, 자 우리 be 이렇게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were to 하면 우리 가정법이지. 그래서 이거를 가정법 미래라고 합니다. 가정법 미래는 언제 쓰냐? 이게 보통 일어나기가 좀 굉장히 까다롭거나 일어나기가 힘든 그러한 문장에 그런 글에 또는 문장에 그런 상황에 우리가 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 우리가 뭐 하는 거야? If we were asked 물어보는 거지. 뭘 물어봐? 그에게 예술가도 남자입니다. 왜 그가 그렇게 했는지 어떻게 이렇게 균형을 잡고자 굉장히 노력했다. 왜 그랬는지 또는 그것을 왜 바꿨는지 이 바꾸다는 말을 한 이유가 뭐야? 균형을 잡았다. 균형 잡는다 무슨 말이에요? 뭔가를 뭐야 이를 갖다가 이렇게 가는 거 그렇죠? 이런 거죠. 뭔가를 맞추기 위한 행위 자체가 그런 바꿨다는 것을 알 수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우리한테 말하는 것이 불가능하대. 지금 묻는 것도 이상하네. 왜 바꿨는지, 왜 그랬는지 물어봤는데 그는 대답할 수가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면 he does not follow. 그는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여기 선생님이 항상 고민하고 선생님 항상 주의하는 하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형용사가 오잖아. 근데 fixed 말, 고정된 말이야. 선생님은 이런 글을 읽을 때마다 난 항상 이 반대를 생각해. 고정된 반대말은 뭐야? flexible하다. 그렇지? 좀 유연하다. 그렇죠? 뭔가 유한하지 않다. 이런 걸 선생님 머리에 떠오른단 말이죠. 오케이? 네, 그래서 정해진 고정된 그런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야. 고정된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야? 그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 principle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뭐 할 수 없어? 설명하기가 어때요? 거의 까다롭다는 걸 알 수 있어. 설명 어떻게 하겠어? 무슨 원칙이라는 것이 존재해야 이건 이러해서 이러합니다 라고 말을 할 텐데 정해진 규칙이 없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좀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 핵심은 여기는 he just feels his way. 그냥 그의 방식을 그는 어떻게 느낀다는 것은 그는 그의 방식대로 하는 뿐이다. 우리가 영어로 보면 이렇게 선생님 영어 회화를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내가 많이 하는데 gut feeling이라는 걸 얘기 자주 해. gut feeling 뭐니? 직감 그리고 육감이에요. 어떤 사람이 gut feeling을 하니까 옆에서 선생님 영어를 하면 때마다 자꾸
영회화 모임인데 선생님 말을 단어를 잡고 사전을 조사하는 사람이 한 명 있어. 그러더만 Y 창자 이러더라고. 그것이 뭐냐면 이 창자라는 말도 되거든. 왜 창자 느낌 이러면서. 굉장히 갸우뚱하면서 나죠. 아무튼 그런 거야. It is true. 사실인 것은 어떤 예술가나 어떤 비판가 어떤 특정 기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항상 그 미술 즉 회화법에 대한 그 시대가 있잖아. 로만티시즘, 초현실주의, 초사실주의, 큐비즘이라고 알지. 그 모자이크 피카소 속했던 큐비즘, 마음에 달리, 이러니 프랑스 화가 그렇죠? 드갈인가요?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사조가 있잖아요. 문학 사조처럼 미술의 사조가 있죠. 그런 특정 기관에 속한 어떤 예술가나 그 critics가 have tried 노력했다. 뭐 하려고? 여기 말해 선생님 말해 low 그렇죠. 어떠한 그들만의 예술을 공식화하고 규정하려고 어떤 규칙 원칙들을 한번 규정하려고 노력했죠. 왜? 그래야 뭐 가능해? 설명을 할 수 있잖아. 우리의 예술 사조는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 한다. 우리가 제조업에는 ISO, 제조업과 서비스업에는 ISO 알지? 국제표준기구를 해가지고 그 제조업은 이런 ISO, 제작 기준, 그다음 AS 기준 이런 걸 맞췄을 때 표준으로 삼아주잖아. 그치? 예술도 그런 게 필요하다 이 말인 거야. 근데 그렇게 돼야 뭐가 돼? You are able to tell others or the viewers why certain works have to be that way. 그러나 it is always turned out. 항상 어떻게 해? It always turned out. 뭐뭐임에 밝혀지다 이 말이죠. 항상 뭐임에 밝혀져? Poor artists did not achieve anything. 아무런 것도 달성하지 못하고 뭐 할 때 그들의 이러한 법칙들을 적용하고자 할 때 이 poor는 가난합니까? 아니면 형편없는 그 실력이 좀 형편없는 그러한 예술가들은 이러한 원칙들, 이런 규칙들을 적용하는 거 이게 적용하다니까 실패하다는 거죠. 반면에 위대한 대가들은 그 break them 그것들을 어떻게 해? 부셔 오히려 뭐야? 규칙을 말하는 거야. 타파하는 거지. 위대한 대가들은. 그리고서는 어떻게 해? Yet achieve 새로운 형태의 조화를 이룬다. 새로운 형태의 조화는 뭐야?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형태의 균형을 잡아간단 말이지. 못하러 그러면 규칙을 만들어 넣었더니 그거를 타파하고 깨 부수는 사람을 명명하여 마스터라고 하잖아. 그럼 누가 마스터를 하려고 그래? 열심히 그 규칙을 지키려고 했던 예술가는 poor artist라 하고 그 사람은 또 지키지도 못해요. 그러나 그런 정해진 규칙들을 타파하는 사람을 보고 바로 피카소와 우리가 스페인의 유명한 그 가우디 그렇죠? 예술가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해요. 아무도 이전에 생각하지 이거 목관대가 빠졌죠. 아무도 이전에 생각해보지 못했었다. 이거 우리가 말하는 과거 완료잖아요. 그러한 조화들을 새로 달성해내는 사람을 보고 우리를 great masters라. When the great English painter Sir Joshua Reynolds, Sir가 뭐야? 무려 기사 자격을 받은 거죠. 기사. 영국은 기사 자격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Sir라고 그러죠. 각 영역에. 그래서 경이라죠. 조슈아 레이놀드 경은 설명했다. 그의 학생들에게. 바로 로얄 아카데미 왕립 학교지. 뭐라고 설명했어? 파란색이란 반드시 어떻게? 전경이죠. foreground는 전경. 그림에 전경에 포함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안 된다.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규칙이 됐지. 로얄 아카데미 교수가 나불거리는 거야. You are naives. You are novice when you attempt to paint blue for the foreground, which means you are going to be
conceited, so poor at painting. 이렇게 막 떠들면 어떡해? 파란색을 전경에 쓰면 거지 되는구나. 그러나 should be reserved 어떻게? For the distant background. 즉 보존된다는 것은 쓰여져야 된단 말이죠. 아껴져야 된단 말이에요. 남겨져야 된단 말이에요. 뭐를 위해서? 좀 먼 거리의 백그라운드에게는 괜찮다. 그렇죠? 왜? 좀 뭔가 희미해지는 그 수평선에 또는 지평선에 그런 언덕에 나타낼 때.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이게? 이 when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접속사가 시작된 저는 여기서 마무리되죠. 이제 주절이 나옵니다. 그의 경쟁자인 토마스 게인스보로라는 사람은 증명하고 싶었어. 뭐 규칙을 깨라 이 말을 하는 거죠. 뭘 증명하고 싶어서? 첫 번째, 블루는 파란색은 백그라운드에게 최고의 색깔이다. 뭐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그러한 학문적, 왜 학문적이라고 그래요? 로얄 아카데미는 왕립학교니까 미술학교, 왕립미술학교. 그러한 학문적 규칙, 아까 말했던 뭐니? Fixed rules, 뭐죠? Laws, 이런 것들. 아까 말했던 그 교수가 말했던 그 Sir Reynolds가 말했던 파란색은 전경으로는 부적합하다. 라는 이러한 학문적인 규칙들은 어떻게? Usually nonsense. 뭐야? 여기는 불합리하다 거죠. 터무니없다. 적절치 않다. 라는 말을 하죠. 답은 벌써 이번에 나왔죠. 결국 여기서 키워드를 잘 찾아야 돼. 키워드는 뭐니? 여기서 키워드는 뭐야? rule이라는 거죠. 규칙 또는 laws, 원칙들, 법칙들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 어떻게? 결국은 뭐 돼야 된다? 타파, violate, 어겨야 된다. 그렇죠? 지키지 말아야 된다. 그렇죠? 우리 보통 infringe라고 그러죠. infringe만 위반하다 말이거든. 위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걸 골라야 된다. 맞습니까? 자, 3번 같은 경우는 진정한 예술 정신이란 사회의 지지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 그는 최초의 어떻게 규칙들, 미술에서의 세계 규칙을 받아들였던 자다. 그러면 이 둘이 경쟁할 필요 없지. 경쟁하는 건 무슨 말이야? 여기 있는 조슈아를 토마스가 깐 거지. 그는 위대한 대가였다. 랜드스케이퍼, 풍경화의 대가였다. 뭐 개소리죠. 뭐 전경, 배경 이렇게 얘기하니까 풍경화만 전경 배경에 있는 건 아니잖아. 혹시 옛날에 그거 압니까? 렘브란트식의 그 미술? 여긴 주된 왕이라든지 거기 주된 인물 빼고 다 희미하게 흐뭇하게 하잖아. 그래서 모르죠? 네, 괜찮아요. Alright, by focusing on just one aspect of our lives. 자, 우리 인생에 하나의 측면에만 집중함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실패하고 있는 거야. 뭐 모든 다른 것들 어디 행복에 contribute는 너무나도 우리가 단어는 기여하다 말이야. 근데 기여하다는 것은 아무래도 그냥 영향을 끼치다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와닿는 의미이지 않나 싶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복에 영향을 주는 다른 모든 것은 모든 것을 고려하는 걸 실패하는 것은 그거를 무시하고 있는 거다. 그렇지? 스님의 언뜻 떠오르는 행복의 조건 하면 사람부터 하나 뭐야? 보통 monetary, 그렇죠? 뭐야? 금전적인 그런 success, 성공을 되게 얘기하잖아. 우리 이혼의 원인이 뭐 금전적이라고 하죠. 근데 이러한 monetary한 이 success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에스펙트로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만 하다 보면 나머지는 놓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이 우리가 흔한 상식에 속한다. 예를 들자면 너가 학생들한테 두 개 질문하는 거야. How happy are you with your life in general?
일반적으로 너는 네 삶에 만족하느냐라고 학생들이 물어봤을 때, 그쵸? 그런 질문인데 그게 하나만 한 게 아니라 두 번째 뭐야? 약간 이것이 이 두 번째 질문이 첫 번째 질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두 개가 한 세트로 오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래? How many dates did you have last month? 이 고등학교 성당 맞나요? 너 지난달에 얼마나 많은 데이트를 했냐? 그럼 어떻게? 벌써 이게 두 번째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는 행복할 수가 없죠. 못 소리인데요? 그럼 저는 행복감이 제로인가요? There is absolutely no relationship between the answer map. It means like those two answers or two questions have nothing to do to each other, right? 어떠한 접점이 없다는 거죠. 자, 그러나 if you reverse 바꾸자 그죠? 네, 아예 그 순서 자체를 바꾸놓으니까 그 순서를 어떻게 해? question. 그러니까 처음에 얼마나 행복하니? 그 다음에 뭐라고 해? 데이트 얼마나 했어? 라는 질문에서 이제 그걸 완전히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트 질문을 먼저 시작하고 이것은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정반대로 바꾸는 그것은 뭐를 형성하겠다, 뭘 생성시켜? 강한 어떤 그 관계가 생긴다. 그치? 자, those with the more dates rate. 두 번째 질문을 했지만 두 번째는 첫 번째 질문이 돼버렸지. 이렇게 데이트 빈도와 관련된 그런 것들은 그 자체로 as happier with their lives compared to with those who went on fewer dates. 즉, 이 those who가 지금 이렇게 표현된 거야. 선생님이 those who를 언제 쓴다고 해서 불특정한 다수의 특정한 이랬죠. 불특정 다수라는 것은 뭐 우리가 누구라고 꼭 집어서 말할 수 없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아무튼 그래서 근데 행위는 굉장히 중요해. 여기는 행위. 즉 데이트를 더 많이 한 사람. 근데 이게 those who 다음에 뭐 반드시 are가 이게 빠지지 않으면 안 되겠지. 여기 who are를 뺐잖아. 우리가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를 빼니까 those만 남은 거지. 원래는 어떻게? Those who are more dates, right? 그러니까 더 많은 데이트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 그들의 삶에 더 행복하게 느끼는 거지. 근데 비교하자. compared는 비해. 뭐에 비해? Those who 똑같이 those who are 필요 없지. 이번엔 those who went on을 해서 이거는 주관대와 비동사이기 때문에 생략되지. 이렇게 생략할 수가 없잖아. 그러면 굳이 생략하려면 those who를 어떻게 해? 그냥 going을 하면 되지. 선생님이 늘 말하지만 이렇게 쓰는 경우도 빈번하게 나와요. 즉 those who에서 이 who와 이와 같은 일반 동사를 다 쓰기 싫어서 얘를 이렇게 분사구문으로 해도 무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데이트를 덜하는 자들을 비해서 행복함을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맞나요? 네. 자, 여기서 조금 문제가 되는 게 뭐니? 동사가 눈에 안 보이잖아. 그렇지? 명사로 다 끝난 거야. 그런 경우가 있나? 예, 있어요. 언제 그러냐면 보통 어떤 통계의 결과나 실험의 결과를 할 때 명사가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일반 주어 동사가 없잖아. 그렇죠? 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by focusing or anchoring the respondent. respondent 뭡니까? 응답자죠. 네, respondent 응답자입니다. 자, 그렇죠? 우리가 anchor가 뭐니? 네, 맞아요. 그리려고 했는데 먼저 말하는. 이거를 우리가 앵커라고 하죠. 앵커는 보통 배에 어떤 기능을 합니까? 배를 한 곳에 정박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fix, 고정시키다 이런 말이죠. 이 반대말이 뭐야? embark라고 알아? embark가 배를 출발시키다. 그래서 anchor와 embark는 기본적으로 좀 반대의 반여에 속하겠다. 그래서 이러한 응답자들 어디에 집중하는 거야? 어떤 특정, 인기라는 측면에서 그 응답자들을 조금 고정을 시킨다. 그럼 집중을 함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야?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어디? 그 subsequent이 뭡니까? 차후의, 이후의 그 다음이라는 뜻의 형용사예요.
subsequently가 부사로 그 다음에 그런 일이 그 당시에 그 다음에 이 평가 well-being이라는 아까 말했죠 이 행복의 조건을 벌써 걸고 하잖아. 앞에는 그냥 당신 행복해요? 근데 데이트는 얼마예요? 이렇게 하면 뭐 여러 가지 대답이 좀 나오겠지만 먼저 네 데이트 얼마 있어? 근데 너 행복해? 얼마나 행복해 하면 어떻게? 먼저 어디 고치는 거야? 고정이 되는 거야. 데이트를 안 했다고 하는 것에 고정이 되거나 데이트 횟수가 극히 드물다라고 할 때 아주 우울하네. 그러니까 영향을 벌써 미치잖아. 그러니까 행복은 데이트 수에 미치지 않지만 행복해? 많이 행복해요. 데이트는요? 별로 못 해봤어요. 이거와 데이트 많이 해? 얼마나 많이 해? 별로 못 하는데. 그래서 행복해? 아닌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벌써 두 번째 대답에 대한 영향력을 꽤 미치게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행복은 generally you can be happy. 하지만 데이트는 굉장히 스페시픽한 사람만 할 수 있잖아. 요즘같이 오타쿠가 많은 이상은. 아무튼 the same effect 동일한 효과는 발견될 수 있더라. 뭐 할 때? When attention is first called. 그러니까 집중이 요구될 때 어디에 그 응답자의 결혼 또는 다른 건강에. 그러니까 앞에 뭘 내미는 거야? 당신 요즘에 뭐 병원을 몇 번 방문했어요? 그다음 어떻게? 행복해요? 이거. 최근에 어떤 질병이 있어가지고 약을 먹고 계신가요? 행복해요. 그러면 선생님 완전 개 행복하잖아. 나 약을 계속 먹으니까. 결혼하셨어요? 몇 번 하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후자인 좀 관념적인 숫자로 표현하기 힘든 행복이라는 것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The reason, 그쵸? 여기 보면 Y가 빠져 있잖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렇게 선행사가 완전한 이유를 나타내는 선행사가 왔을 때 관계부사 Y는 생략이 가능하지. For which라고 우리 바꿀 수 있다고 알고 있지. 그래서 왜 행복의 그 수준이 어느 거야? 변하는지. 그 이유는 바로 that다. People do not know. 사람들은 몰라 뭐 얼마나 행복한지 그들이 뭐야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숫자화할 수가 없잖아. quantifiable이 하지 않잖아. quantifiable이 무슨 말이야? 그렇죠? quantifiable. quantify만 quantify. 정량화하다는 동사에서 quantifiable이다. 즉 수량화할 수가 없잖아. 안 그래? 그렇지 못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뭐가 되는 거야? susceptible. 너는 아주 강조하는 뭐야? 형용사는 vulnerable, susceptible. 지금 고급 영어 단어는 잘 안 외우더라는데 지금 단어 시험을 공부를 해왔니? 공책에다가 만들어서 줬잖아. 몇 개나 남았어? 내가 80개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취약간이죠? 어디? 이렇게 on different aspects of their life. 그들의 삶의 다른 측면에 집중을 이게 해 나가는데 좀 취약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오로지 뭐 그 사람들이 숫자로서 정량화해서 행복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반대 경우는 어떻게? 행복을 정량할 수 없지만 그들은 그 다른 행복을 제외한 다른 사회적 그들의 그런 이 삶의 여러 측면에서는 집중하는 게 어려워지는 거야. 그래서 when people consider impact of any single factor on their happiness,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단 하나의 요인의 그 영향을 사람들이 고려를 할 때 사람들이 inclined to 뭡니까? inclined도 많이 쓰는 표현이죠.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뭐뭐 하는 성향과 경향이 있더라. 자, 뭐예요? 첫 번째 1번. 이것의 기여를 의심하는 경향이 있다. 그것의 기여를 의심하는 경향이 있다. 두 번째, measure its frequency. 빈번함, 즉 빈도를 측정하는 경향이 있다. 세 번째, question their judgment. 그들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는 경향이 있다. 4번, exaggerate만. 과장한다.
이것의 영향을 overlook their achievement. 그들이 이루는 성취를 어떻게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답은 이 영양성에 대해서 그렇죠? 좀 과다하는 경향이 있겠죠. 왜 그러한다고 생각하니? 왜 사실은 삶의 행복을 결정하는 요소가 다양하겠지만 일단 삶을 얼마나 행복하냐라고 질문했을 때 그 뒤에 나오는 데이트 유무라든지 결혼을 유무라든지 또는 뭐 점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질문 왔을 때는 그나마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게 결혼 행복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나서 그 다음 얘기하는 거잖아. 하지만 먼저 그러한 자기가 못했을 법한 그렇죠. 또는 데이트 한 두세 번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행복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먼저 그렇게 조건이 분명한 정량할 수 있고 분명히 나타낼 수 있는 것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정확하게 숫자로 말할 수 없는 행복을 뒤에 메우려면 그 행복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어버리잖아. 근데 원래 그 영향력보다 훨씬 더 크게 생각할 경향이 당연히 생겨버리겠지. 그래서 자기가 행복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요인만 집중하잖아. 행복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 근데 어제 계속 이 글에서 말하고 있는 게 one factor에만 focusing 하다 보면 one factor에 내가 focusing 하다 보면 그 행복이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 영향 또는 행복의 그 정도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너무 하나의 요소에만 집중하는 것을 그것을 과장하여 평가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